자, 이번에는 길버트 테렐이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로 얘기했던 것 중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할당했고 급여했고 전달체계 했잖아요. 이번에는 재원입니다. 혹은 재정이라고도 얘기하죠. 256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중 목적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목적세도 사회보험료도 둘 다 강제징수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목적세도 사회보험료도 국가가 징수합니다. 니은도 틀렸습니다. 목적세는 재원의 용도를 정해놓은 세금이죠. 근데 사회보험료도 재원의 용도를 정해놓았어요. 뭐죠? 사회보험의 급여 지급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목적세의 부담자와 수혜자의 일치 정도보다 사회보험료의 일치 정도가 훨씬 높죠. 왜냐하면 사회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료 내고 가입자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의 일치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다르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57번 복지공급 주체 중 비영리기관의 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간 기부금을 통해서 비영리 기관에서 이제 재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보험료는 이 비영리 기관은 민간 기관인 거고 사회보험료는 공단이 운영을 하는 공공재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적 이전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개별 수요자라고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등등등으로부터 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얘는 비영리 기관의 재원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답이 되고요. 자, 258번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 지출은 공공재원의 하나입니다. 공공재원에는 일반 조세, 사회보험료, 그리고 조세 지출 등이 포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누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분배 효과는 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료에 해당합니다. 조세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세도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260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 증진기금 있잖아요. 이건 이제 담배에 부과되는 건데 담배에 부과되는 이거는 여기에 지원되는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의 목적으로 징수되는 세금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예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자, 4번은 옳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조세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그 다음에 259번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접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돼서 받기 때문에 간접세가 인상이 되면 결국은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 3, 4, 5는 다 옳지 않은 내용인데요. 직접세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재산세는 직접세에 해당하지만 소비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간접세는 비례적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10%를 부과한다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얘가 소득 재분배에 중립적이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동일한 비율로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10%면 1,000원이죠. 그러면 그 1,000원이라는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별 부담이 없지만 돈이 많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즉 저소득일수록 그 돈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격상 얘는 역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세 감면 혹은 조세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요 주로 고소득자일수록 공제받는 이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2번, 3번도 4번도 틀렸고요.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아니에요. 세금 제대로 안 내려고 정말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징수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하는 도덕적 해이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260번 공공재원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자, 본인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은 민간재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급여도 이것도
부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민간의 영리와 비영리 쪽은 다 민간 쪽에 해당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이거는 이제 공공재정이죠. 그래서 일반 조세,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조세 지출, 이게 이제 공공재원에 해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국민건강증진기금도 담배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이 공공재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1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재정 이전 체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작은 건 범주적 보존금입니다. 이거는 쓰라는 대로 딱딱딱딱 정해진 대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재량권은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집행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작고 가장 큰 거는 일반 교부세죠. 이거는 이제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포괄보조금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범주는 정하고 그 안에서는 이제 재량권을 인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262번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세라는 그런 용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부조에는 일반 조세가 주로 쓰이는 거고 사회보험에는 사회보험료가 주된 재원으로 쓰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인데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이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42페이지 상단의 회색 박스에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이 예산에는 일반 예산, 일반 회계가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제 설치하는 그런 기금을 얘기하고요.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연금 기금, 그 다음에 산재 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기금, 군인연금 기금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자체 기금으로 운영이 돼서 이게 국가재정으로 포함이 되진 않아요. 국가재정의 기금으로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금이 있고 아까 이제 예산이 있다고 했고 예산 아래 이제 특별회계가 있는 거라서 기금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공공부조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에요. 이때 국가는 중앙정부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회계 예산은 기본으로 운용을 할 때 국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금에 비해서는 신축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63쪽 3번 국가가 받아야 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하는 사회복지 재원은 이걸 조세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264번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 아까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 국가의 예산을 국가의 재정을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을 하고 예산에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하고 관련되는 대표적인 기금이 사회보험성 기금이 있는데요. 사회보험성 기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 국가의 기금인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제 특별히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혹은 산재보험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부기금 회계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단의 자체적인 혹은 공단의 독립적인 기금 회계로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은 정부 기금 회계에 따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해당됩니다. 예금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 관련 자금으로 이제 그런 기금이고요. 얘는 사회보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 니은은 당연히 빠져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놓고 기역 디귿과 리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역 디귿과 리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쪽 찍더라도 그렇게 찍으셔야 될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은 정부기금회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이제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공단에서는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 다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 이쪽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5번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는 일반 예산 중에서도 가장 누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가장 누진적인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는 일반 예산, 즉 소득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편이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소득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소득 기준에 몇 프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비율이 딱 정해지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해도 돼, 이래도 안 해도 돼, 뭐 이런 건 빼,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어쨌거나 내야 되는 건 내야 되는 요런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조세와 달리 소득 상한선이 있어서 소득이 상한선을 넘어가는 소득인 경우는 실제 자기 소득의 몇 프로가 아니라 이 상한선에 해당하는 몇 프로를 보험료로 돼요.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가 안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이게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어요? 특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특정화되어 있죠. 어차피 이건 내 급여로 돌아온다. 이런 거라서 특정화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자, 이게 조세의 경우, 특히 이제 소득세의 경우는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비율이 조금 더 세금을 내야 되는 비율을 더 높여서 잡잖아요. 근데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이 높으니까 너는 뭐 예를 들어 보험료율 비율을 더 높이겠다 이런 구조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세는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만 사회보험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266번입니다. 사회보험 재원 중 이용료,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혹은 본인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맞고, 그 다음에 정액의 이용료를 내게 할 때 똑같이 5만 원을 내라 할 때 돈이 많으면 부담이 없지만 돈이 적은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역진적인 측면이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가 공짜다 싶으면 막 이용할 수 있는데 본인도 부담을 해야 되면 아무래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일수록 이용료를 부담스러워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 내고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소비자 주권의식, 권리의식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서비스 질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267번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보조금, 범주 보조금 그리고 포괄 보조금이 있잖아요. 일반 보조금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정력이 낮은 지방정부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라고 그냥 지원하는,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가장 많이 허용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용도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재정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좀 낮은 지방정부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주적 보조금은요. 그냥 아예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던져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복지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방식입니다.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범주적 보조금은 이 각 사업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100%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일정 퍼센트는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내도록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범주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서비스의 사업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지방정부에서도 매칭펀드로 이게 출연해야 되는 돈의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 운영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옳고요. 자, 그 다음에 268번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아니에요. 아까 소득세가 가장 누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누진적인 게 가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소득세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목적은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원의 안정성이 그 용도로 사용될 돈이 이미 특정해서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원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자, 이용료 혹은 수입자 부담 혹은 본인 부담은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 성격을 갖는다. 수직적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돈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로 흘러오는 방식이에요. 보통 이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건 근로자가 주로 될 텐데 근로자나 그 근로자의 가족, 이 피부양자나 가족이 될 텐데 근데 어쨌거나 보험료,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이 혜택을 보지만 실제로 보험료는 100% 고용주가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고용주들이 낸 보험료가 근로자에게 흘러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고소득의 돈이 저소득자에게로 흘러가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 성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혜택의 일부의 돈이 어쨌거나 고용주가 낸 보험료가 포함된 돈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고용주가 100%를 다 내든 반을 부담을 하든지 간에 고용주의 돈이 결국은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흘러가는 방식은 소득의 고저 차이가 개입된 재분배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민간의 영리기관, 주로 뭐 비영리 기업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민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기업 복지는 민간 복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기업 복지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대기업일수록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보통 자기의 수익도 높고 그러니까 직업적인 안정성도 높은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복지 혜택도 기업으로부터 받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악한 사람들은 복지 혜택도 기업 복지 혜택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9번 이용료, 본인 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건 연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도록 이게 소득 수준과 연동해서 조절을 하는 건 연동제예요. 이게 이제 가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거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은 것은 정액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돈, 네가 소득이 많든 적든지 간에 무조건 10만 원 내. 이런 게 이제 가장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 돈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정률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비율로 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10%를 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소득인 사람은 10%를 내면 10만 원을 내는 거겠고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 소득인 사람은 10,000원을 내는 거잖아요. 10,000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저소득은 상대적으로 덜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내는 정액제보다는 어쨌거나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근데 너는 10% 내고 너는 한 8%만 내 이런 식으로 소득의 연동을 해서 비율 자체가 조정이 되는 건 연동제라서 이게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70번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역진적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데 근데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높으나 낮으나 몇 프로, 그러니까 10%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비율로 보험료를 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자가에게 유리한 방식은 소득세예요.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역진적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도 조세도 강제징수지만 사회보험료는 반대급부가 명확해요. 나한테 급여가 온다. 이렇기 때문에 조세에 비해서는 징수저항이 적다. 맞고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근데 사회보험료는 주로 정률, 소득의 정률이라서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 원을 내는 이런 식이잖아요. 예를 들어 10%라는 정률로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어쨌거나 금액으로만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거고 소득세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와 사회보험료 중에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건 조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서 너는 돈이 되게 많아서 더 많이 낼 수 있지 해서 얘는 누진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회보험료는 동일 비율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세가 지불 능력을 고려한다, 관련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맞는 거고요. 271번 사회복지 정책이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은 주로 공공재정에 더 많이 의존을 합니다. 민간 부분 비중이 더 높고 그렇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재정의 가장 큰 기능은 소득 재분배죠. 그래서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도 누진세율을 통해서 부자의 소득을 낮추는 재분배 효과가 있고 그렇게 조성된 일반 예산 세금을 가지고 공공부조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내에서도 저소득을 배려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는요, 역진이 아니라 누진적일수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이게 이제 명목 GDP에서 이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세 부담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 국가의 평균이 대략 25% 약간 넘는데요. 그거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높지 않습니다. 자, 사회복지 재원으로서의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요, 저소득일수록 퍼센트를 낮춰주는 연동제가 가장 커요. 그리고 정액제가 가장 재분배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자, 272번 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분배는 조세 방식이 짱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기업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 아니에요. 대기업일수록 훨씬 더 많은 기업복지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복지는 역진적인 성격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업복지는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제사항 비용 처리 면에서 이쪽 기업복지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 3, 4, 5는 모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3번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재원의 조세 지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부금, 직업복지, 퇴직금은 다 들어가는 거지만 얘가 틀렸어요. 자, 기부금 규모는 실제로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고가 안 된 기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아니라 식품이라든지 이런 현물로 기부받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비공식적인 어떤 기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립니다. 자, 3번 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하는 걸 얘기하지 사회보장기관 등 제3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걸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3번도 틀립니다. 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에게 제공하는 임금을 뺀 급여나 부가급여를 얘기합니다. 임금은 기업복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맞는데요. 기업복지는 역진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기업이 주로 기업복지의 규모가 커지면 큰 기업이 주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복지 격차가 오히려 커지게 되죠. 불평등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4번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가 더 누진적이죠. 사회보험료에 비해서 더 누진적이고 사회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조세는요. 빈곤의 완화라든지 불평등의 완화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조세를 바탕으로 공공부조제도를 보통 하니까. 근데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 즉 위험분산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소득의 유지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냈고 그래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세는 빈곤 완화, 불평등 완화, 그리고 사회보험은 위험분산, 소득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금 구별이 되지 공통적으로 이 네 가지 기능을 둘 다 수행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에는 따로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 조세는 누진세율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고소득일수록 불리하죠. 그렇죠? 근데 사회보험료는 상한선이 있어서 소득이 되게 높아도 결국은 자기 소득이 아니라 이 소득의 몇 프로를 보험료로 내는 거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이만큼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에 유리하지만 조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으로 보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개인 소득세. 소득세가 가장 누진성이 강하고요. 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죠. 그래서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건값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 내가 가난하다고 딴 사람보다 덜 내는 구조 아니거든요. 똑같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샀다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할수록 그 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진성이 강합니다. 자, 275번 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가 평등이나 재분배 실현에 가장 용이합니다. 자, 사회보험료는 소득세보다는 조세 저항이 약해요. 왜? 반대급부. 내가 결국은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는 권리성, 그 반대급부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조세보다 약합니다. 자, 소득세 누진성이 낮을수록 누진성이 크면 재분배 효과가 큰 거고 누진성이 낮으면 재분배 효과는 작은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조세는 재원의 안정성, 지속성이 가장 강합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